자, 그럼 먼저 유인물 보시면은요. 제1장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회계 이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준서가 바뀌면은 같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푸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이론 요약된 본문 있죠. 요거를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정도고요. 자, 1장 보시면은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1절에 회계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 한번 볼게요. 자, 회계정보 이용자 보시면은 크게 4가지로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투자자가 있고요. 그리고 대여자고요. 기타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밑에 이상한 사람들 있죠? 뭐 경영자도 있고 감독, 당국, 종업원, 일반 대중도 있습니다. 그 옛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 일반 대중까지도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자였어요. 근데 IFRS 개념 체계가 바뀌었죠. 자, 이제는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 기타 채권자 얘네들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1번하고 2번 이 사람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자 하면은 느낌이요. 우리 주주만 생각하시죠? 근데 바뀐 개념에 의하면은 이 투자자는 지분 상품을 소유한 사람, 주주뿐만 아니라 그 채무 상품을 보유한 사람들 있죠. 채권에 투자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보유자, 또 2번에 보시면은 대여자하고 기타 채권자들, 이런 애들이 주된 정보 이용자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회계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문장이 뭐냐면은요. 우리 회계의 정의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정의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회계의 사회적 역할인데요. 얘는 2010년도에 한번 기출이 됐습니다. 자, 회계의 사회적 역할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요.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우리 경제적 자원이라는 거, 결국 돈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투자자가 있어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판단을 할 때는 나한테 주어진 예산 내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10억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은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외부에 투자자가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기업 외부의 투자자가 기업으로 투자할 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기업 내부로 돈이 들어왔죠. 그럼 기업 내부에서 경영자는 이 돈을 가지고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효과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기업 내부에서 내부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인물 1번에 보시면은 투자자와 대여자가 즉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기업 내부로 돈을 집어넣을 때 도움이 되고요. 또 경영진이요. 기업 내부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라는 것은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주한테서 위탁받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수탁 책임. 자, 그렇다면 경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잘 굴렸는지 바로 투자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이럴 때 회계 정보가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수탁 책임에 관한 결과가 보고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역선택이라던가 이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자, 역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좋은 거 투자하는 거. 이게 바로 역선택이 되는 거죠. 자, 좋은 전문 경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경영을 못하고 회사 돈을 가지고 낭비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 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경영하는지 판단할 수 있죠. 결국 역선택의 문제 앞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자, 도덕적 해이는요. 내 돈이 아니면은 흥청망청 쓰는 거.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영 결과를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수탁 책임의 결과 보고 이로 인해서 역선택이라던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해결이 돼. 이렇게 파생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기타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은 노사 간의 임금 협약,
또 공공요금을 책정을 할 때 국가 정책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자, 종업원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월급 올려줘 얘기하겠죠. 자, 그때 회사가 손익계산서 보여줍니다. 봐라, 우리 회사 장사 잘 안 돼. 그러면 참을 수 있겠죠. 즉 임금 협약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KBS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주파수 뭐죠? 시청료 올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맨날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KBS의 재무제표 보여주고 안 올려주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금 올릴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타 사회적 통제, 즉 기타 사회적으로 어떤 합리화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는데 얘네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 뒤에 유인물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자, 페이지 5를 좀 봐주세요. 자, 늦게 오신 분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5에 보시면은요, 2010년도 기출문제 있죠? 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죠? 자, 다음 중 회계정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해서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우리 아까요, 수탁 책임에 대한 결과 보고 이로 인해서 역선택이라던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역선택이 해결이 되더라. 동그라미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지문 보시면은 회계 정보는 경제 실체 간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 실체 내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준다. 자, 우리 회계 정보가요,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기업 외부에서 내부로, 즉 경제 실체 간이죠. 또 기업 내부에서 경영진이, 이게 뭐예요? 경제 실체 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것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으니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지문입니다.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위인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자, 4번입니다. 회계정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소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자, 5번입니다. 또 회계정보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 뭐예요? 기타 사회적 통제와 거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런 식으로 회계 기능에 대해서 2010년도에 기출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향후 5년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얘가 한 5년 단위로 나오는 건데 첫 시간에는 항상 이걸 봐줘야 또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재수없어요? 아니, 갑자기 표정들이 풀고 안 나온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유인물로 돌아오시면은요. 자, 2절 재무회계의 목적과 재무보고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구분할 줄 아시죠? 그렇죠? 물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무회계라는 것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외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공통된 정보를 줘야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정보를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들한테는 일반 목적의 재무 정보를 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재무회계의 목적,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별표를 왕창 치셔야 되고 여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개념 체계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새롭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제시를 했죠. 바로 이 부분인데, 자, 가로 1, 2, 3 이 부분은요, 각 단어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로 1번 아주 중요하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투자자죠. 투자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대여자. 세 번째가 기타 채권자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현재 시점에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잠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지 말지, 맞죠? 잠재적 투자자는요, 이 주식을 살지 말지, 현재 대여자는요, 빌려준 돈을 회수할지 말지, 또 잠재적인 대여자는요,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가로 2번입니다.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유용한 보고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보세요.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자, 이런 사람들이 주된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한번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부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차입금이죠. 즉 차입금, 누군가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럼 대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 경제적 자원을 빌려줄지 말지. 그렇죠? 또 부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많은 거 뭘까요? 일반 상기업,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외상으로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기타 채권자,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을 외상으로 줄지 말지. 이해되시죠? 또 자본에 보시면은요. 주식이죠, 주식. 자, 가장 투자자, 대표적인 사람 주주, 자신의 돈을 출자할지 말지. 또 부채, 사채 있죠. 사채, 채무상품. 이 사채를 투자할지 말지.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기업에 제공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여자, 투자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 제공할지 말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여자만 볼까요? 자신의 돈을요 빌려줬다라고 했죠. 그럼 나중에요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즉 기업에서 현금이 들어올지 않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돈을 출자를 했죠. 그럼 결국은 배당은 잘 받을 수 있을지 혹은요 주식을 나중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신의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결국은 재무제표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기업에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을 돼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그러려면은 기업에 유입될, 바로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현금 유입 전망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가 뭐냐? 이런 정보의 많은 부분을 바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30초 드립니다. 지금 다 외워버리세요. 집에 가서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다 외워버리세요.